인턴하고 레지던트 할 때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진 않았어요. 잘 놀았는데. 잠깐 좀 컨셉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노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작고 인턴 월급이랑 업무량 정도를 좀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네. 아니 공부는 안 해요? 인턴이랑 레지던트 때는? 시험을 봐요. 그때도 시험을 봐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필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필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필기. 그러니까 의사 국가고시 때는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둘 다 있는데 어디서 봐요? 시험을? 시험을 어디서 봐? 시험을 병원에서 봐요. 학교나 병실에서 병원에서? 보나요? 병실은 아니고 그 병원에 컨퍼런스 룸 같은 그런 데서 거기 강의실 같은 데가 있어요. 일도 많잖아요. 그럼 막 교수님들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모여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다시 막 흩어져가지고 일하는 거죠. 공부는 언제 해요? 일하면서?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놀기도 한다면서요. 놀았다면서 또. 놀기도 한다면서. 그게 참 바쁘죠. 참 힘들었어요. 잠을 안 자나? 시험을 보는데 그게 물론 시험이라는 거에 압박감은 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진 않아요. 막 국가고시 정도의 단련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못 보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과를 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성적과 인턴 성적, 학생 때 학과 성적 이런 거를 종합해서 평가한 다음에 과를 선발해요. 레지던트 1년차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다들 들어가니까 엄청 열심히 모여서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나도 바쁘고 니도 바쁘고 다 바쁘고 공부할 시간 많이 없는 거 다 아니까 그냥 적당히 해요. 그렇게 많이 빡세게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경쟁을 위한 경쟁이라는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생 때는 다들 최대한 많이 해야 더 뛰어난 의사가 많아지는 거니까 공익을 위해 좋은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서로 경쟁을 위한 경쟁이니까. 근데 이거 말씀드리다가 생각나는데 그건 제 주변의 사람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러네. 지금 뭐 있겠죠.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분위기를 흐린 사람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질문에 넘어가고. 불쾌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업무량이나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월급 돈 얘기인가요, 드디어? 네,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돈을 학비가 있어요? 아니요, 학비가 아니에요. 이때는 학비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의사잖아요.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한테 제공하는데 교수님과 이런 병원의 감독하에 수련을 받는 수련 의사로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의료 행위를 하는 입장이기도 한 거죠. 문자 그대로 인턴이네. 밖에서 말하는 인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레지던트는 과를 정해서 이제 좀 더 분화돼서 배우고 나가니까 약간 자존심 상하신 거예요, 인턴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지던트 때는 좀 달라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전문가가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전문가 되려면 멀었죠. 논문이 따고 나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요. 얼마나 이래요, 그래서. 그 인턴 때랑 레지던트 때랑 좀 다른데 과마다 좀 달라요. 인턴 때는 과를 이렇게 돌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과를 돌고 응급의학과를 돌고 뭐 영상의학과를 돌고 뭐 신경외과를 돌고 막 이렇게 막 도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각 과마다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를 돈다. 그러면은 한 7시 반까지 출근해서 6시 정도에 퇴근해요. 당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은 쉬어요. 그렇게 이거는 정말 인턴이 뽑을 수 있는 과 중에 제일 좋은 과예요. 이거보다 좋게 뽑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과를 뽑는다고 하는데 12달을 돌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12달을 도니까 한 달씩 해야 되니까 12개의 과를 뽑는 거예요. 각각의 인턴들이. 영상의학과 뽑으면 이제 그렇게 놀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신경외과를 이제 돌았는데 그때는 오프가 한 달에 4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 몇 시간 나갈 수 있어요? 한 20시간 정도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토요일 날 나가서 금요일 날 나가서 토요일 날 들어오거나 토요일 날 나가서 일요일 날 들어오거나 그 외에는 그냥 병원에 쭉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어서 물론 그런 날도 있어요. 막 오늘 밤새고 내일 밤새고 이런 날도 있어요. 밤새 계속 일하고. 근데 병원에 있다고 항상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일이 끝나면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량이라는 개념이 주 40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간 그런 차원이 아니네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프가 40시간씩 4번 해서 그냥 한 달은 계속 그런 일하는 식으로 건데. 계산을 해야 되고. 오프가 몇 번이냐를 따져요 보통은. 씻고 오라 이거죠. 가서 사우나도 좀 하고. 왜냐면 너무 이렇게 인간스럽지 않게 다니니까 머리도 깎고 오고 좀 이렇게 인간처럼 하고 돌아와라. 그럼 아까 우리 실례는 무슨 인턴이야 그게. 보통 인턴은 보통 인턴이랑 다른. 보통 인턴은 전일제가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8시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급여가 없기도 하고. 몰랐어요. 없기도 하죠 요즘에는 심지어. 시간 그냥 적당히 때우고 별로 아무나 해도 상관없는 일 하고 뭐 복사하다가 오고 뭐 그런 건데. 돌리다가 커피 타다가. 파세게 돌리다가. 그런 게 인턴잡인가요? 보통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다른 과에서의 인턴은 그런 보내고. 인턴 의사라고
분명히 붙여줍시다. 네. 아까 그렇죠. 진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딜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런 인턴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아니,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분 차이가 아니라 업무 신분 량. 차이였어요 이게? 이게 뭐 잠깐 그런 이거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변명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와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변명 받지 않겠습니다. 매기셔, 진짜로 말 그대로. 저와 연관시켜 주지 마세요. 그래서 돈 얘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돈 그렇게 얘기. 사람을 예. 굴리고 얼마를 줍니까? 그러니까 인턴이랑 그 레지던트 월급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전공이라고 하는데 전공이 월급으로 제가 알아왔어요. 네. 전공이 월급이 보통 본인 걸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알아와요? 그러면은 너무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막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거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 서울대 얘기할 때 네. 서울대 나오셨나요? 그 다음에 또 고대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울대 고대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대보다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자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대충 그러니까 연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3천만 원에서 5,800만 원 사이로 받았어요. 2014년도에. 레지던트일 때. 의외로 서민적. 레지던트 때. 예. 근데 인턴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 양에서 얼마 좀 적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 간의 차이가 좀 큰 거죠. 네. 아, 병원 차이도 3천만 꽤 원에서 삼천에서 5,800만 원 사이니까 그러네요. 차이가 엄청나게 진짜 크네. 크네요. 차이가 커요. 뭐 일반 직종으로 치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차이 정도가 나는 건데. 네. 예, 이렇게 한 5년을 받는 거죠. 아니 잠깐. 근데 근무 시간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그죠. 직장은. 근데 그 식으로 따지면 최저시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친구 중에 이거는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시급을 계산해 봤는데 네. 맥도날드 알바보다 근데- 적었다고. 네. 아니 근데 물론 퇴근은- 병원에 있는 시간을 다 근무 시간으로 치긴 좀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잠을 뭐 불규칙하게 자니까 뭐 애매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달은 특별히 힘들고 어떤 달은 좀 편하고 이런 게 있어서 업무 편차가 있어서. 좀 상세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알바처럼 힘든 건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보통 병원들이 연봉이 한 4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천. 정도. 4천이면 월 얼마지? 월에 300이 좀 월 안 되게 300. 들어오겠죠. 실수령액이 200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오프가 4일이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 들어오겠죠. 26일 일하는 거고. 뭐 그럼 26일 일하는데 일하는 시간에서 자는 시간 빼고 다 거의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기하는 것도 그럼요. 근무로 쳐야 되니까. 그쵸. 근무죠. 일터에 있는 건 네, 근무로 일터에 쳐야죠. 근데 이게 오프가 벌어봤죠. 매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네. 오프를 매일 나가는 과가 있고 오프를 극단적으로 적게 나가는 매일 과가 같이 나올 있고 수도 있고요. 대충 근데 따지면은 2일에 한 번씩 오프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많아졌네. 평균적으로 하면 네. 한 15일 정도는 오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여러분 오프가 휴가가 아닙니다. 그냥 퇴근에 가까운 오프는 그러니까요. 퇴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퇴근이잖아요. 그날 지금. 일을 다 하고 끝마치고 퇴근을 하고 네. 다음 날 아침에 그냥 들어오는 그래 거예요. 봐야 자러 갔다 오는 거잖아요. 말 그쵸. 그대로.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시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턴 초반에는 그 12시간을 너무 피곤하니까 잤어요. 나가서 자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자고 일하고 반복하니까 너무 제 자신이 소 같은 거예요. 네. 콧줄에 깨서 계속 일하고 있는 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안 되겠다. 나가서 놀다 와야겠다. 그래서 네. 좀 인생을 즐겼죠. 그러고 피곤함이 쌓이고 있죠. 원래는 노는 걸 안 좋아하셨었는데 소가 되는 기분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노는 거 좋아했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되게. 너무 많이 내려놓은 것 같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돈 네. 얘기가 나왔는데도 제가 별로 안 부러운데. 근데 그 너무 정도로 힘들고. 일을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게 될지 몰라. 제가 이제 부업을 맡을 때 네. 시급 10,000원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맡거든요. 오, 또 아무리 부업쟁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그러니까 막 평범한 알바는 잘 안 하죠. 좀 해서 그러니까 식당이나 좀, 카페 네, 알바 그런 거에서는 시급 10,000원 나오기 힘들잖아요. 웬만큼 길게 하지 않는 한. 진장님이 알고 보면 사실 나름 고급 알바를 고소득 모릅니다. 프리랜서의 그건 그런 아니고. 의사보다 많이 버는데요.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지금 들은 대로 할 수 있으면은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저 게을러가지고 주당 40시간 하기도 힘든데. 진장님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진작 의대를 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고 저 막 거울 앞에서 연습했는데 할 일이 없네. 근데 이거는 지금 수련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가 되니까. 이제 언제부터 긁어드리는 겁니까? 긁어드리다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확 와닿네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니까 맞아. 네. 이렇게 하고 저희는 군대를 가요. 군대도 길게 가잖아요. 군대를 3년 2개월을 가는데 80년대 군대 가서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받는 돈은. 아, 예, 아, 예. 예.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갔으니까 모르지만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업무량은요? 업무량은 저희 지금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편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면. 저희도 군대 시절에 생각한 다시 군의관들이 하는 예과가 짓을 다시 오는 생각을 거죠. 하면은- 예과 인연이 군의관 돌아오는 하는 거죠. 짓들 군의관 아저씨. 뭔가 이렇게 더 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연봉이. 그때도 한 연봉이 한 3천? 3천에서 4천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괜찮다. 네. 그렇게 쭉 가는 거죠. 군의관만 하면 괜찮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군대 가서 쉬고 오겠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게 거기 가서 그럼 이제 좀 네. 쉬는 3년 거죠. 늦어지는 거. 여자분들이야 바로 나와가지고 갈 길을 바로 이제 나와서 긁어내기 이제 시작하는 거고. 갈 길을 가고 이제 힘들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고.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깐 그러면 보통 군대 가는 시기가 30 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은 30 그렇게 넘어서 되나요? 가죠. 그래서 남자가 스트레이트로 쭉 가서 군대를 갔다 오고 전문의로서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은 34살 막 이렇습니다. 그 정도. 재수 없고 유급 없고. 네, 34살인가? 3살인가? 33살일 거예요. 33살. 그러면 33살에 군대 가는 거예요? 아니, 33살에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그러면 그때 33에서 34살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 젊은 남자 의사를 보기가 그래서- 어려운 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30 중반 지난 의사 네. 선생님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저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대학병원에 처박혀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 달려온 시기가 있으니까 얼굴도 많이 삭고. 아직 이분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완성이 안 됐다. 이미지랑 좀 다른 게 그래서였네요. 이제 더 고생을 더 그러면 해야 돼요. 네, 고생을 더 해서 군대 갔다 더 오시고 그래 전문의도 그러시는 따시고. 거예요? 네. 고생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안 할 이미지가 생각이기 돼요. 때문에 큰일 났는데. 좀 더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나왔어요 이제. 이제 나왔어요. 얼마나 버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펠로우라 그래가지고 그 대학병원으로 전임의라고 해서 이제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전문의가 펠로우? 됐지만 또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또 배워요? 네, 이렇게 배우고 논문을 쓰고 대학병원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포닥 같은 거예요? 포닥? 포닥이 뭐죠? 박사까지 딴 다음에 포스트 닥터라 그래가지고 아, 아, 그런 느낌인가? 돈 받으면서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돈 받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전문의인데 연봉을 한 5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보통 2년 정도 하거든요. 펠로우십은 그거 하고서 이제 나와야지만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만약에 대학병원에 남거나 그러면 네. 이제 교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겠지만 네. 대학병원에 남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나와서 앞으로 말씀드릴 거예요로 이제 하는데 일단 페이 닥터라고 하죠. 병원에 고용되는 거예요, 제가. 네. 고용돼서 페이 닥터로서 일을 하면은 근데 이것도 과마다 되게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후 한 1억 정도라고 이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세후 1억이면 그래, 확 달라지죠. 이게 의사지. 야,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죠. 할만하네요. 할만하네요.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근무 시간도 암만 해도 인터넷 때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훨씬 편하죠. 그때에 비하면 35에서 실소득은 몇 배로 되는 거 36살 아닙니까? 때부터 세후 1억을 꽃길 시작이네요. 네, 이건 평균이에요. 더 그냥, 적은 네. 과들도 있고 훨씬 많은 과도 있다는 거잖아요. 능력에 많은 따라서 더 많이 과도 받을 수도 와. 있어요. 부모님들 안심하십시오. 이 정도인지는 역시 의사입니다. 역시 의사입니다. 이건 괜히 기사 의사가 하는 게 기준으로 아니었네요. 말씀드린 겁니다. 딱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해야 될 딱 그 시기 아니면 그러니까 결혼을 좀 일찍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을 이제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렇죠. 통장에 월 천씩은 들어오는 거죠. 그게 네, 보통 비슷한 나이 다른 직종 생각하면은 엄청난 들어가서 거죠. 몇 년 일하다가 들어오면 되겠다 바꿔야 되나 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그러니까요. 직장이 그러면서 들어서.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업 가서 그렇죠. 계속 몇십 년 일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끝나면 또 그냥 그거 끝나는 아니면 거잖아요. 다시 진로 고민하고 학교 다시 가야 되나 뭐 다른 공기업 준비해 볼까 그럴 그러니까.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연봉 1억. 아 이거 지금 다들 흥분해가지고 이러게 그냥 확 왔네 그냥. 확 그냥 왔네. 흥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 경기 지역은 좀 더 야, 낮아요. 기가 막히네. 서울 경기가 더 낮아요. 서울 경기는 낮죠. 아무래도 워낙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공급이 거기는 많으니까. 더 낮고 지방으로 가서가 이제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이게 고용이고 고용이 네. 아닌 건 고용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개업을 한다. 그거는 개인 능력에 따라 다른데 네. 개업을 했다는 거는 페이 닥터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제 개업이면은 뭐 말하자면 자영업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 안에서. 개인 네. 사업자. 근데 그건 진짜 천차만별일 거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죠. 건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그죠. 있을 뭐 것이고 세를 내야 크게 되는 사람도 있을 연야에 것이고 따라 또 다른 거고. 사람을 밑에 몇 명을 둘 또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할 네. 테고. 그리고 물려받는 경우 기존의 환자 네트워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너무 그냥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망한 사람도 있겠죠. 폐업률도 높아요. 그렇죠. 네. 폐업률도 높고 회생 자주 해요. 점점 더 회생- 높아져. 회생 절차, 아, 네, 진짜 맞아요. 꽤 있어요 생각보다. 병원이 파산되면 다시 페이닥터로 들어갈 수 있어요. 파산을 안 하고요. 주로 회생이라 그래가지고 변제 계획 세우고 차차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는 면제해주는 뭐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는데 그런 회생 절차 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건 아무 지장 없어요. 다시 오히려 직장이 취직되면- 있어야 네. 회생 절차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럼 동네 멀쩡한 조그만 병원인데 왠지 수심이 가득한 분은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이게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안정적으로 또 그렇게 들어오는 거가 아니고 달마다 좀 다르고 어떤 질병이 그렇죠. 도느냐에 따라 다르고 전염병 같은 메르스 거에 따라서. 같은 거가 이제 돌거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의사로 이제 평생을 살다 보면은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게 의료 사고의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발생하면 안 되지만 예. 이게 뭐 의사의 과실이거나 음. 혹은
환자분들의 특이 체질이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료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분쟁 과정을 거쳐야죠. 네, 물어 뜯어야지. 복잡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복잡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주변에 생각해요. 진짜 막 들어본 거 중에 정말 잘 번다더라. 얼마까지 막 번다 이런 얘기 들어본 건 없어요? 아 근데 소문도 좋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아니 그러겠다. 그렇죠. 안 해주겠죠. 그냥 뭘 상상하든 네가 상상한 것보다 많이 벌 거야 뭐 이런 식이라서 아이고. 얼마나 아,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그런 보통 얘기 이렇게 한 술 마실 번이라도 때 해보고 싶어. 와. 술 마실 때 얘기하니까 그냥 막 멋있습니다 하고 이제 술 먹는 야, 거죠. 멋있다. 근데 뭐 빚이 상상한 것보다 많은 수도 많은 사람도 예. 근데 보통 이제 저희 개업 비용이 엄청 많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초기 다 빚이잖아요. 뭐 그걸 다 정말- 빚으로 자기 정말 돈으로 할 울트라 사람이 금주지 없죠. 않는다면. 그래서 초기 몇 년 동안은 그거를 다 이제 상환하는 게 목표죠. 그게 가게라고 하니까 웃기네. 병원을. 병원을 어느 위치에 내느냐도 사실 그건 거의 부동산 투자 그렇죠. 요소도 있는 거고. 그거도 좀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른바 이제 목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목이 좋은데 다가 장사도- 잘 해서 식당이랑 비슷한 거네요. 목도 중요하고 간판도 결국에 제 중요하고. 생각은 그래요. 뭐 목도 중요하고 뭐 마케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 왔던 환자분들이 만족하고 나가게 의료를 네. 제공해야 네. 기본은 돼야 된다. 이제 그게 네. 되는데 네. 무조건 위치 좋은데 하고 뭐 건물 크게 지어놓고 인테리어 좋다고 잘 될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년 후에는 이제 목이 최고더라. 지금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떤 순수함을 느낍니다. 이제 예. 아직은 순수함이 10몇 년 있네, 해보신 진짜. 개업이가 나오면은 예. 또 전혀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개업이가 선생님이 나오시면은 아마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저는 또 지금 맞아. 제가 물에 물 탄 듯 지금- 술에 술 탄 듯. 그렇죠. 저는 그냥 지금 되게 잘 모르니까 제가 열심히 네. 조사해 온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네.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되게 정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30 초반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는 주로 언제쯤 해요? 연애는 짬짬이 하는 건가요? 연애는 그냥 항상 하는 거고요. 항상 해요? 항상 누군가와 연애를 할 수 있죠. 자유 연애 사회 아닙니까? 연애는 아니,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연애를 금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짬이 나냐 이거죠. 네, 시간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죠. 내부 연애하는 건가요 그럼? 뭐 내부 연애가 가능하죠. 내부 연애. 아무래도 그런 비중이 높을 것 그러니까 같긴 주로 해요. 네. 어차피 시간이 그 안에만 있는 시간이 그 안에 많으니까. 시간 있는 시간이 많고. 사실 만날 수 있는 분들이야. 간호사랑 만나나요? 간호사분들, 네,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랑 만날 수도 선생님들, 있고 같은 의사 동기랑 만날 수도 있고, 환자분들도 있고. 후배랑 만날 수도 있고 뭐 별다른 성적 편견이 없으면 뭐 남자분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거야 뭐 그렇죠. 뭐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매일매일 일하고 매일매일 붙어 있어요. 가족들보다 훨씬 많이 보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없던 정도 생기겠네요. 메이드가 그 생길 정도보다. 근데 사람처럼 안 하고 다닌다면서요. 확률이 높죠. 막 근데 나만 사람처럼 서로 안 하는 게 같으니까. 아니고 아, 저쪽 서로 사람처럼 같으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거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근데 오프를 받고 나가면 좀 근데 더 좀 사람처럼. 사람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때 극적인 효과도 있겠네요. 더 극적인 제가 효과 있죠. 저러니까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뭐 이 사람이 진작에 이랬어 이런 거. 전공이 미학과잖아요. 그렇지. 아니, 뭐가 됐든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적인 미 그렇게 철적인 얘기였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는 짠슬.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절대적인 미의 아니, 기준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 일족들은 저희 일종들은 뭐 시간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갈 데도 없고 가서 먹을 것도 없고 그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느냐. 그래서 그냥 없어서 이제 연애를 해도 자취방 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자취방에서 네, 연애하는 게 그냥 얼마나 좋은데요. 꼼지락꼼지락하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니 꼼짝이 뭡니까? 꼼지락이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건 또 뭐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TV 하나 틀어놓고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다든가 드라마 같이 보고 감자칩 너무 까먹으면서 좋잖아요, 그런 거. 게. 수비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유 좋지도 않습니다. 서로 생활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연애 좋죠. 능숙합니다. 그런 것도 한두 번에 진짜. 그래서 저는 현실은. 오히려 그런 데 로망이 있거든요. 정말 드라마처럼 막 빡세게 일하다가 딱 끝났어. 그럼 완전히 노는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멋있게 딱 하고 딱 들어오면 다시 또 빡세게 막 살고 그런 거 멋있는 거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진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치고 나서 결과는 멋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진짜 너무 그래도 어쨌든 이 10년 가정을 들었을 때는 하고 싶지 않다. 네, 지금도 서른- 후회하지 않습니다. 중반의 의사가 될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 하면 안 그 될까요? 시작을 그때로 점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예과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예과는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과 1학년을 건너뛰고 과는 좋고 거기로 바로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되겠죠. 누구나 꿈꾸는 누구나 그런 일일 것 꿈꿀 거예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결혼은 언제쯤이에요 주로? 결혼은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제 친구들 동기들 보면은 한 반 정도는 했어요. 보통 반 정도는 하고
군대 갔다 와서까지 한 30살 중반 정도까지 많이들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하는 사람도 많은 거네요. 그렇죠. 남자의 군대 경우. 가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이 그렇게. 반 정도 있으니까 여자들은 더 빨리 가요. 네, 여자들은 뭐, 나이가 여자들도. 있으니까 더 빨리 가고 남자들은 지금 나이 정도의 반 정도. 근데 의사 집단 말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30살 그래요. 초반의 남자들은 많이 그럼요. 안 안 갔- 가잖아요. 많이 안 갔- 네, 순배님처럼 빨리빨리 가시는 그렇죠. 분들도 여기- 있지만 여기- 저 같은 사람은 기다릴 게 없는데도 못 가잖아요. 그냥 더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을. 그게 왜? 아, 가치 방향이 달라. 나는 가족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아주 좋은 발언 같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결혼을 빨리 하면은 그렇게 바쁜데 애를 낳고 출산을 하거나 육아를 하기는 어렵겠네. 나중에 하겠네. 그럼 여자분들도. 아, 경력이 아무래도 아니에요. 이루겠네요, 그런데 출산. 그거는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 결혼을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그런 부부도 있는데 제 주위에 보면은 요즘 네. 많이 그렇죠. 그냥 출산하는 쪽도 있어요. 음. 왜냐면은 좀 더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고 싶으니까. 근데 어차피 출산 휴가가 있고 계속 그런 게 보장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기는 낳을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나와도 전문의 따기 전에 낳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아니 뒤에 인턴 커리어가- 레지던트 때도 결혼해서 다 아, 아기 어. 낳았다고 경우가 그래요. 있어요? 네, 어. 결혼해서 근데 그럼 그분들은 학생 때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육아휴직을 주고 그 시기 동안 수련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휴직이죠. 어차피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근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했으니까 너 유급이야. 1년 더 수련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시간을 잠깐 좀 긴 휴가를 받아서 쉬다가 오는 거죠. 전문의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려면은 그러니까 수련 원래는- 과정에 네. 포함이 된다는 포함을 개념으로 시켜줘요. 보시면 돼요. 네. 음, 그 정도는 없어도 괜찮다. 잠깐 쉬었어도 그 정도는 아 육아휴직이 인정해준다. 엄청 길지 않아요. 엄청 근데 길게 가는 게 육아휴직 아니고. 원래 우리 길게 해주도록 일반 되게 회사랑 다른가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아 육아휴직 말씀 잘못 드렸구나. 출산 휴가가 있어요. 3개월. 그거만 쓴다는 육아휴직은 없어요. 아 그게 없어요. 그거 엄청 힘든 거죠. 3개월 쉬고 오는 거예요. 이- 아 왜냐면은 여자분들은 예. 육아휴직을 뭐 자기 나름대로 가질 수 있겠죠. 수련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엄청난 그게 궁금한 거였어요, 희생이잖아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출산 휴가는 있어요. 출산휴가는 무조건 그렇지. 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육아휴직을 하려면은 그냥 나가면 돼요. 아예 나가야 아니 돼요? 아니 1년 후에 다시 와서 할 수 없어요? 아 그럴 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뭐 레지던트를 1년 한 상황에서 애가 나왔어요. 네. 그 출산휴가까지는 그래 그럼 알겠어요. 근데 뭐 육아휴직을 한 1년 정도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딱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네.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밟을 수 없냐고요. 그거는 일단 운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운이 좋아야 되냐면요. 레지던트는 뽑아야 되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2년 차 때 아기를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1년이 흘렀지만 2년 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2년 차 때 1년 차였던 사람들이 이제 2년 차로 올라왔겠죠. 그 연차에 빈 자리가 있고 병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그걸 통과한다면 거기에 뽑힐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리가 없으면 애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원에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막 이런.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겠죠. 아, 어떻게 그것도 그 자리에 안 자리가 되니까.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되게 그럼 어려운 굉장히 문제예요. 큰 결심이네요. 그렇죠.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게 그냥 다 이게 출산 근데 휴가만 세계구나.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다녀옵니다. 이제까지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위험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확실하진 않은데. 벌면은 그러면은 그 얘기는 나중에 여의사 좀 결혼 일찍한 분이 나오면 그 가장 정확히 말해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보고 결혼을 안 하여튼 했어요. 현실이 그렇다 이거잖아요. 잘 몰라요. 네, 현실이 대충 그래요. 그렇죠.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없으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도 잘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공무원은 아니니까 일단 사 기업이잖아요. 뭐가 대학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거에 또 위배되는 근로기준법이 거 있고 출산휴가는 줘야 돼요. 근데 네. 육아휴직은 협의가 가능한 걸 거예요. 아마 저도 잘 몰라요. 노동법 쪽은 잘 모르는데 본인이 그러면은 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못 하는 겁니다. 반 정도 한 거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결혼을 뭐 혼자 하나? 아까도 보니까 많은 자기가 분들이 많게. 놀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게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연애는 덧붙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했어야 돼라는 분위기로. 그렇죠. 전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임 별로 많이 하지도 않는데 자꾸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저것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뭐 어떻게 되고 뭐 합격률, 등록금, 공부량, 시험, 결혼, 연애 얘기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어쨌든 가치행담, 가치와 행복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거 자체로 네. 어떤 인생의 가치를 추구를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뭐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의사가 된 지 몇 년 되신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의사 된 지 5년째죠.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의사인 네. 거잖아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 의사를 하겠어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니 이제 의사가 된 건데 의사가 돼서 이제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로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자아실현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보람이 느낄 때가 있는데 뭐 되게 어려운 위험한 환자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응급수술로 제가 마취를 막 해드렸어요. 마취라는 거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서브고 그 외과에서 어떠한 술기적인 수술을 이제 해드리고 그때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켜서 환자분이 좋은 상태를 가지고 나가서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거고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마취에 참여해서 했던 환자분이 좋아지면은 되게 기분이 좋죠. 보람이 있고 힘든 환자인데 좋아지면 혹은 전 통증 클리닉도 이제 하는데 반반이에요. 마취 통증. 그것도 마취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마취 통증의학과라서 통증 클리닉도 하는데 전 수술할 때 마취만 생각했죠. 네, 그래서 통증 클리닉이 오히려 더 보람찰 때가 많아요. 왜냐면 마취할 때는 환자분들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고 계시잖아요. 저를 몰라요. 다 자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통증 클리닉은 이제 직접 대면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설명을 하고 지금 아프신 게 이것 때문인데 저희가 그래서 요런 걸 시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후에 요렇게 되실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가 다 생길 수 있는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편지 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직원의 소리함 이런 데 올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 한 번 됐었는데 깨알 자랑이었습니다.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익명이란다. 그거 다 실명 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막 할머니들 있잖아요. 막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손주 같다고 와서 막 귤이나 막 음료수 같은 걸 이렇게 쥐어주고 가세요. 엉덩이도 막 두들겨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러면 이렇게 막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보람 느끼죠. 할머니들 되게 아파하시다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좋아지시면 말 그대로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이잖아요. 고통에서 회복을 그렇죠. 시켜주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가 회복된 상태를 보면은 사실 제가 그렇게 감동을 많이 막 느끼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변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찡해요. 그래요. 고통을 없애주고 치유. 생명을 위한 그러니까 생명이 달린 수술 상황에 참여해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네. 일을 돕는 거에서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진심이에요 그게? 그래요. 실제로 보람을 느끼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수변님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 아니, 저도 변호를 하다 보면은 정말 즐거운 일이 생기는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에서 오는 즐거움이 생기죠. 어떤 어려움이 생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변호사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자아 실현과 연관이 닿냐 안 닿냐 부분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인생의 있어서의 즐거움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생의 즐거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냐 이거예요. 네네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런 즐거움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기적인가? 아니요. 근데 저는 되게 거죠. 소시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시간이 좀 중요해요. 저는 네. 뭐 SF 소설을 보거나 추리 소설을 보거나 뭐 영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춤을 추러 갈 수도 있고 게임하거나 뭐 여자분들을 만나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거 꼭 뒤에 나오지. 이러한 개인적인 게임 뒤에 나오네. 개인적인 시간을 꼭 빠뜨리진 않아요. 네. 말을 게스트의 말을 좀 경청해 주세요, 선생님들.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호기심 있게 막 책을 읽거나 어떤 거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경험하고 이런 거가 전 되게 즐겁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사로서의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단지 이게 더 큰 거일 뿐이에요. 저한테는. 노는 게 더 좋다. 네.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노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되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리하자면은 의사로서 보람 느끼고 오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렇죠. 그 행복과 보다 조금 더 큰 뭔가 자기는 본인은 있는 것 같다. 크다고 하긴 또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분야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행복이니까. 그리고 뭐 이게 가정이 생기면 그것도 뭐 그렇죠. 다른 가족이 점으로 생기면 추가가 될 거고. 또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취미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긴 되게 하다. 의문이 있는 표정을 짓네요. 가족이 생기는 게 왜 그러니까- 행복이 추가되는 거지? 지금 되게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네요. 분명히. 되게 당황을 하시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눈이 막 돌아오고 무슨 말일까 막 생각하더라고요. 열심히. 당황합니다.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가족이 생기면 또 다른 행복이 있어요. 가족의 행복 진짜 있습니다. 그건. 콧뚜레 말씀 안 해주시나요? 가족은 콧뚜레다. 가족은 콧뚜레라는 콧뚜레 이 사람들. 근데 그거는 지금 통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편지 못하게 제가 또 말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편집 안 해도 돼. 내 안 지금 해도 돼요? 진짜 가족의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고 내 가족과 와이프만 지금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네. 아직 애기들은 아직 너무 능력이라고. 깐난 애기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깨질 가정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오케이. 행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자신감 있습니다. 근데 코뚜레가 그러니까 가정이 코뚜레다가 그렇게 나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코뚜레가 문제가 그 어떤 굴레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코뚜레가 고통을 강제한다는 준다는 게 고통을 준다는 게 네. 문제예요. 고통을 줘서 자유를 아니 억압한다는 고통이 게 아니라니까. 자유가 억압되는 네, 거잖아요. 가족은 고통이 아니고 그렇게 행복이에요. 사실- 행복. 네. 아니 그래서 주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코뚜레가 행복이라고. 아, 또 얘는 그렇게도- 행복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코뚜레도- 되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다니까. 코뚜레도 땡길 때 아픈 거지. 말 잘 들으면 안 아파요. 그러네요. 얌전히 따라가면. 미리 주인이 땡기기 전에 미리 가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괜찮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유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말 안 들을까봐.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가족이 근데 막 왜 저한테 온다거나 그러시는 이러면. 거예요? 지금 가족 있는 분이 지금 님밖에 성공적인 없잖아요. 말도 소가 이거 안 이겼습니다. 뚫으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오케이, 그럼 코뚜레를 옛날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받아버려요 네. 진짜. 받아버려요. 네. 맞아. 그래서 뚫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하려고. 저는 소가 아닙니다 일단. 아니 자기가 비유를 가져와 놓고서 아니 그 비유는 우리 마 선생님 때문에. 아,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비책기를 가는 분한테 다 적용이 됩니다. 마 선생님은 코뚜레가 그럼 누구한테 코뚜레가 하나 뭐예요? 있어? 본인에게 코뚜레가 뭐예요? 저에게 코뚜레요? 없는 것 저는 같은데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코가 뚫리지 않았던 네. 그 두 마리의 황소를 저에게 비유하고 싶네요. 전 아직 뚫리지 않았어요. 뚫리지 않은. 우리 소는 그렇죠. 코 안 뚫어도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부모님이 주는 신기한 등록금 뭐 이런 거. 그쵸? 등록금 부모의 기대 열심히 정도 갚고 되겠네. 있습니다. 거의 다 아. 갚았습니다. 지금 금방-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농작물은 해치지 않죠. 뭔 소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치지 아, 않아요. 근데 되게 근면 성실하신 분이네요, 진짜. 등록금 부모님한테 갚아드리고 있어요? 아예 등록금을 갚아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월급을 탔을 때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이 첫 번째 월급을 다 드렸어요. 입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네. 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면 학생 때 그렇게 막 칼림도 놀고 막 술 먹고 했는데 내가 의사가 돼서 첫 월급을 받았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즐거운 마음과 감격스러운 마음을 유지하자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매달 송금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저의 코뚜레가 아닌가 아, 생각이 결국은 갑자기 코뚜레로. 아직 굉장히 생각-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것만 사랑합니다. 아니었으면 리스를 좀 더 어머니 좋은 거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좋은 차 살 어머니 수 사랑해요. 있는데. 근데 첫 월급을 전액 다 드리면은 그 달은 어떻게 살아요? 그달을 살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달에 첫째 달에 제가 신경외과를 돌았는데 돈 쓸 일이 없었어요. 아, 그냥 음. 병원에서 한 달 내내 먹고 숙식을 자고 해결하고. 손 쓸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교통비도 없었고 뭐 그래서 들으신 거 아닌가요? 없었어요. 전략적으로. 뒤돌아 생각하면은 그게 큰 그림이 아니었나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 만족합니다. 저의 그때 당시 선택을. 그러면 뭐 코뚜레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 즐거움. 그 인생의 아니. 목표 즐거움은 직업에서 네. 물론 그거를 주대로 이제 찾고 계신 의사 선생님도 있겠죠. 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환자 보는 사명감에 거 되게 넘치는- 즐겁고 사명감이 되게 투철하시고 그리고 뭐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치료법, 있죠. 뭐 새로운 연구도 많이 목표가 하시고 될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들의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고 이제 그런데 좀 권력적인 건 없나요? 권력 정치적인 네. 것 안에서의 그런 또 그 안에서의 정치적인 병원 면도 안에서의 있죠. 정치는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는 레전드끼리는 없어요. 다 정치니까. 근데- 레지던트끼리도 정치가 있죠. 의료계 대해서 정치 말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치계 건드리는 거에 비하면은 그 정치와 의사들은 이 그런 건 정치는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정치가. 저희는 이제 정치라고 하면 처세술 그러니까 정도의 그런 의미고. 얘기고 약사랑 싸우고 한의사랑 싸우고 그 정치는 있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한 정치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처세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로 얘기하면 이제 의사 집단과 약사 집단, 한의사 집단과의 최근에도 치과 의사랑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갖고. 그런 건데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거를 얘기 안 해도 돼요. 혹시 싫으면. 아니요 생각해도 돼요. 각자 자기 일을 잘하면 돼요. 자기 일을 잘하면 돼요. 서로의 것을 침해하지 않고 그냥 잘하면 돼요. 네.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정말 교과서죠. 근데 지금 교과서적이지만 사실 맞는- 침해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요? 상당히 침해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금 말이에요. 니들이 침해를 하긴 네. 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누가 지금 저는 자기가 그렇게 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방향에서는 한다는 의사가 얘기. 침해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침해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저는 그냥 말인지 이게 이해가 그냥 안 누가 돼가지고. 누구를 침해하는 평범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음. 각자가 환자를 평화, 열심히 피스. 보자. 열심히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파이팅해서 보자. 한번 나중에 정말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아, 이 문제요? 그 한의사분 하나, 약사분 하나 모시고 이분 다시 불러오죠, 마 선생님. 붙이는 건가요? 아, 쳐보세요. 붙여보 저를 쳐부수는 그런 시간인가요? 아니요. 제가 박살이 나는 시간인가요? 의사 일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수술 들어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힘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많죠. 아니면은 일적인 거 아니라도 수술이나 생명 때문에 스트레스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 뭐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일적인 스트레스가 거의 다죠.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를 선택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과라도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다 있죠. 일단 신체적으로 힘들고 졸리고 이런 거를 그냥 떠나서 네. 내가 지금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환자한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무섭잖아요. 네. 물론 저는 자격이 있고 그런 자격에 따라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죠. 내가 환자분을 좋게 하려고 해드리는 행위가 어떤 행위든 간에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제로 막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받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런 건 모든 의사분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개업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상의 문제도 클 것 같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겠죠. 크겠죠. 요즘에는 의사분들도 광고라든가 마케팅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 사업이더라고요, 사업. 네. 그렇죠. 그래야죠. 말 그대로 목도 진짜 사업에 일하잖아요. 목도 그렇죠. 목을 고르러 다니고 음. 광고를 하고 근데 그런 면이 전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중요한가 봐요. 중요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알아봐야겠죠. 사실 잘 몰라요. 마케팅 위치 아직은 뭐 잘 모르고. 네, 준비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의사로서 이제 기량도 충분히 쌓였으면서도 가장 순수한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러게 그런 거 네. 같아요. 10년 뒤에 불러보면은 그냥 뭐 사실 관심 있는 거는 특별히 없고 여자 친구나 만났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는 열심히 일하고 뭐 결혼했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는 아 사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퇴근해서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술자리 하면서 얘기하고 저 그런 거 좋아요. 게임하고 여자친구랑 놀고. 그런 시간 잘 안 갖는 거 아니야? 지금 또 계속 끝에 말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게임 얘기를 하면 살짝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자를 아직 더 게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새도 게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게임 하시나요 요즘? 요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응. 아니, 오버워치 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저는 블리자드의 노예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 저도 노예 생활 많이 했습니다. 네, 노예 오버워치를 생활 한 번쯤 하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챔프는 치유체 치료하는 마시나요? 거는 아닙니다. 왠지- 주로 솔저, 솔저요? 아, 솔저. 솔저 리퍼. 솔저도 힐이 있긴 있죠. 솔저도 힐이 있습니다. 이리 와서 치료 받아. 네. 힐이 다 있습니다. 메르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안 아, 맞으시죠. 메르시 너무나 어려운 챔프고요. 너무 캐릭입니다. 잘 죽죠. 이런 얘기 같이 행담해서 해도 될까? 좀 잠깐. 아닙니다. 뭐 아 그것도 문화산업의 하나인데. 아, 그렇죠. 문화를 그런 향유하는 게 입시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들면 희망을 느껴요. 아 저렇게 게임 해도 좋아하는 되는구나. 사람, 저렇게 성실하게 그렇죠. 살아온 사람도 게임 좋아하는구나.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 때 자기가 원하는 거 놀아야죠. 대부분의 이제 근데 부모님들이 만약 이걸 듣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저 놈은 도대체 나와서 의사란 놈이 나와서 게임하는 얘기나 하고 이제 아니 그 아, 반대일 아니야, 수도 있죠. 저 정도 되면은 게임 해도 된다.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때쯤 되면 굉장히 아주 좋은 괜찮죠. 어시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부모님들이 괜찮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저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아 그런 부모님은 없겠죠 설마. 지 근데 자식한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 일이든 공부든 예를 들어서 5일 하고 이틀 쉰다 아니면 네. 6일 하고 하루 쉰다. 그리고 하루에도 8시간 하고 8시간도 8시간 쭉 할 수가 없잖아요. 3시간 하고 1시간 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건 뭐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어차피 아니고 네. 대부분의 얘기들을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 아니 그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하면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들한테 딸한테 시키고 싶어요? 어때요? 근데 시킨다기보다는 아니, 이제 본인이 한다 그래. 본인이 한다고 하면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건 추천인 거지. 아들이면 딸은 아니에요? 딸이면 안 시켜. 왜? 딸은 마음이 아파서 뭐예요 이게? 마음이 아파. 이 힘듦을 같이 얘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딸이 물론- 하겠다면은 다른 딸이 하겠다고 한다면 귀엽고 기억하는 나는 열정이 있다, 막. 딸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만하면 시켜줄 것 같은데. 시켜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아니 아이고, 웃자고 뭐 한 얘기고. 30 중반에 1억 찍을 수 있는데 시켜야죠. 그렇죠. 시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시켜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런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강제하면 안 되겠지만 한다면 뭐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직업인 거예요, 사실. 힘들지만 뼈 빠지기 힘들잖아요, 사실 사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병원에 또 쏙 뽑아 먹겠잖아요. 그렇죠. 아주 열심히 아니 하고 근데 있어요. 저는 진짜 인턴 레지던트의 업무량을 아까 들으면서 상당히 문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인턴 근로기준법 레지던트들이 차원에서? 아니 근로기준법을 떠나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니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주 40시간만 할래라는 네.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어떻게 네. 유지돼요? 이 그게 우리나라의 터질 수도 의료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인턴 레지던트들의 희생, 그러니까 다른 개업 병원들 말고 네. 대학 병원들은 인턴 레지던트들이 없으면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만큼의 업무량을 소화하지 그렇죠. 않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나마 막 근로기준법에 맞게 최대한 맞게 이제 오프도 좀 많이 내보내주게 이제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개선되고 그런 있기는 한데 분위기는 있어요 또. 분위기는 있어요. 분위기는 이제 그거 좀 늘리는 정도로는 아니, 해결이 근데 안 근데 될 이게 격차인 거. 예. 이거잖아. 지금 결국 그 분위기가 늘어나면은 그 분위기가 늘어나서 진짜로 다른 사회 직장인들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병원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자기들한테는 경영상의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그렇죠. 경영을 떠나서 일단 그게 구조적으로 그게 만약 이렇게 줄인다고 하면은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거를- 일할 그거를 의사가. 의사를 구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돈을 써야 되는 거지 더 그만큼. 그죠. 아까 돈을 새로 어, 새로 아까 네. 그 누구야 페이닥터가 네네. 받을 그 그만큼까지는 정도로는 못 줄라나? 어쨌든 그 정도는 못 주고 네. 호스피탈리스트라고 이렇게 전공의 과정을 다 거친 네. 선생님들이 네. 다시 병원에 와서 촉탁의나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알바 뛰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계약하는 거죠. 페이닥터 하는 거예요. 결국 대학병원 대학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하는 어. 거예요. 근데 대신 로컬 나가서 페이닥터 하는 거보다는 일이 힘들겠죠. 아까 그래서 안 말씀하신 오겠죠. 업무량이 거리고. 많겠죠. 그래서 음, 많지 않아요. 음. 그게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어둠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까지 제가 네. 이거 이 길을 너무 잘 따라가고 계신 분이라 가지고 정말 찬란한 빛만을 느꼈는데 역시 여기도 우리 어둠이 곧 그렇죠. 닥쳐올 것 이 같다는 균형이 느낌이 들었어요. 애매하게 저는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데. 위태로워 보이기도 해요.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 안에서는. 음. 왜냐하면 내 수술 준비가 중요하고 환자분 동의서를 설명해 드려야 되고 몇 호 환자분 지금 가서 뭐 해드려야 되고 이게 너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막- 냄비 속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으면은 그 안에 호박들이나 두부들이나 이런 애들은 밖에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그렇죠. 사실 또 그러고 지금까지 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일하도록 트레이닝을 받아온 거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얘기할 게 더 많은데 이거 예 큰일 났네요.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이만하고 네. 네. 사실 연애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싶은데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공개할 만한 얘기가 없는 건지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수위가 문제인 건지 잘 밤이라고 모르겠는데 있을까요? 수일의 한계를 풀어주신다면 연애 얘기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신다면. 오늘 나와주신 마 선생님 예. 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사실 얘기하면서 긴장을 너무 풀어서 머리로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후회되기도 하는데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가치행담 오늘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전문직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행!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